서귀포시는 오는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귀포 예술의 전당대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의 제88회 정기연주회 해녀의 노래를 진행한다. 보목의 추억, 법한의 추억, 대한민국, 락의 추억 등 총 4가지 테마로 꾸며지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공연의 타이틀에 걸맞게 제주 해녀의 삶을 조명한 창작곡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첫 번째 스테이지 보목의 추억은 제주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지연 작곡가와 박현 시인이 작사한 해녀의 꿈과 서귀포 연가 두 곡을 이번 공연에서 초연한다. 해녀의 꿈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두미 포구에서 물질하는 해녀의 고단한 삶을 담았으며, 서귀포 연가는 효돈에서 위미로 이어지는 보목 일대의 따스한 자연과 그리움을 편안한 선율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스테이지 법한의 추억에서는 김바하 작곡가의 창작곡 해녀의 망이 연주된다. 이 곡은 서곡 고치글라 고치가게, 내 똘은 물질 안 했으면, 해녀의 망 등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었다. 자녀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물질하러 나가는 해녀의 애환을 제주방언으로 표현한 곡이다. 특히 합창을 통해 순비소리와 일렁이는 파도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한층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우효원의 대한민국이다. 두 대의 피아노와 팀파니 모든 북을 활용해 웅장하면서도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곡은 태극기의 사계건 곤감리를 음악적으로 풀어내어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더 나아가 통일을 향한 미래를 염원하는 곡이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무대 락의 추억에서는 7, 80년대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락 음악을 사성부 합창으로 재편곡하여 들려준다. 전자피아노, 일렉기타, 드럼의 강렬한 사운드에 박연술 안무가의 역동적인 안무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선물할 예정이다. 본 공연은 8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서귀포 티켓 홈페이지에서 7월 8일 17시까지 무료로 예매가 가능하다. 또한 예매를 하지 못하고 온 관객도 공연 당일 현장 자녀석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공연 문의는 서귀포예술단 사무국 전화 064-739-0641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은 박물관에 참여 계층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포용성을 넓히기 위해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손을 잡고 특별한 협업전 제6회 제주 장애인미술 공모전 꿈날의 수상작 전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꿈날의 공모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육성 및 창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미술에 관심 있는 장애학생 및 성인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2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작품을 공모한 결과 학생부 신점, 성인부 90점 등 총 14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수상작 40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 개막 당일인 7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감귤박물관 1층 문화공유공간 월라에서 수상자와 가족, 도내 주요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은강 바이올리니스트와 진영순 피아니스트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특별도지사상 및 도의회의장상, 도교육감상, 제주 서귀포시장상 등 총 40명에 대한 시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상식 직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기획전시실로 이동해 수상작을 자유롭게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관계자는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순수한 열정과 예술적 시선이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귀포 국립소암기념관은 7월 8일 수요일부터 9월 13일 일요일까지 한국화가 강제히 특별초대전 강제히 형상 그 너머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회화의 핵심 재료인 먹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회화적 표현 방법을 관람객들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전시는 작가의 예술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총 2개의 서사 공간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사군자 중 현자를 대표하는 난초를 중심으로 시각적 형상과 공백의 미를 실험한 묵난 산세베리아와
단무게 채색 공간으로 간결한 형태와 맑은 색채를 통해 자유롭고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작품 건초를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공간은 정원을 가꾸셨던 아버지를 회상하는 그리움의 공간으로, 특히 이번 전시회는 제주의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작업한 아버지의 정원이 공개된다. 전시되는 강재희 작가의 작품들은 전통의 화가 지닌 자연의 이치와 함축적인 의미,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화면 전반의 간결함과 사이성, 조화로움을 통해 묵과 자연의 숭고한 가치를 격조 있게 보여준다. 소암기념관 고연화 학예연구사는 수묵으로 대담하게 표현된 문난과 식물 작품을 통해 전통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붓질의 해방감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상반된 분위기의 최근작 아버지의 정원은 관람객들을 가장 꿈 많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시 기간 중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의 대화가, 7월 12일 일요일 오후 1시에는 한국화 체험 실기 강좌인 나만의 화분 그리기가 진행되어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초대되는 한국화가 강재희는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예원학교, 전주교대, 전남대학교, 이화여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한국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암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운영되는 돌봄 서비스는 시민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해 총 8가지 건강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 서귀포시만의 차별화된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어르신 안심주택, AI 돌봄 로봇 지원, 방문 정서 지원, 방문 영양교육, 수면 환경 개선, 방문 임용, 방문 세탁 지원, AI 보행 솔루션 활용 튼튼케어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나 올해는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해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인 방문 임용, 방문 세탁 지원, 튼튼케어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속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통합돌봄 상담콜 전화 1577-9110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건강돌봄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해 서귀포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2026년 제30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 어르신에게 증정하는 장수지팡이 청려장 지급 대상자를 조사한다. 장수지팡이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건강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초 강목 등 의서에 중풍 예방, 신경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준다고 하여 국장,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내린다고 하여 조장으로 호칭하여 하사하였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중요한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올해 증정 대상자는 2026년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신 어르신 중 7월 3일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과 주민등록과는 상이하나 실제 나이가 100세로 명확하게 확인된 분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장기간 시설에 입소하거나 입원 등으로 장수지팡이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수지팡이 증정은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효 문화를 가리는 소중한 전통이며,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모두에게 빠짐없이 증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매년 신청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해 지원을 받은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정의 신청을 독려하고,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기한인 2027년 1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이며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 아동은 제외된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대상자는 9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조정됐으며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5만 원을 매월 15일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온라인 정부24 신청 또는 아동거주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미신청에 따른 소급 지원은 되지 않는다. 또한 매월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지만 2027년 1월 31일까지 잔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이후의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금은 직영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문화시설 등 1392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7월 29일까지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할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 입주 대상은 40세 이상의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이며 일부 좌석에 대해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7년 이내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공간은 제주역 신도시 복합혁신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공동형 사무실 내 1인 지정석으로 지원된다. 입주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무공간 외에도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가 및 매니저 멘토링, 맞춤형 창업교육 등 창업 주기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하반기 중 진행되는 개별 공모에 따라 우수 창업팀을 선정하여 최대 300만 원의 초기 사업 하자금을 지원한다. 2026년 하반기 모집 대상은 8개 팀 내외이며 모집 공고 및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 K-스타트업 창업 공간 플랫폼,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제주도 내 유일한 중장년 창업지원기관으로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창업보육센터로도 지정되어 더욱 폭넓은 창업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 외 입주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전화 070-773-0202로 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다움을 담은 주택을 직접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2026년 제6기 내 집 짓기 건축 아카데미 참가자를 오는 8월 7일까지 모집한다.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제5기 건축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만족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서귀포 건축문화연구회 활동과 연계하여 역량 있는 지역 건축사가 멘토로 참여하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대지 분석, 현장 답사, 공간 구성, 모형 제작 등 전반적인 설계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단독주택 건축을 희망하는 예비 건축주와 서귀포 지역 건축 문화에 관심이 있는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6기 건축 아카데미는 오는 8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8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 아카데미를 통해 서귀포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을 직접 구상하고 설계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라며 막연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구체적인 설계로 실현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2026 고등 대입 합격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1:1 대입 컨설팅을 오는 7월 28일 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4일간 서귀포시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여름방학 1:1 대입 컨설팅은 관내 고등학생들의 대입 경쟁력 강화와 진학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학생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학습 진단검사와 전형별 합격 예측 검사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학생별로 60분간 1:1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고3 학생에게는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과 학생부 마무리 방향을, 고1, 2 학생에게는 학생부 관리, 비교과 활동 계획, 진학 로드맵 설계 등 학년별 맞춤형 진학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신청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수요일까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한 10월에는 비대면 화상 컨설팅을 추가로 진행해 면접과 학생부 관리 전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부터 11월까지 고3학년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실전 모의 면접과 제시문 면접반을 운영하고 고1,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제시문 면접 기초반도 마련해 입시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관내 학생들의 맞춤형 대입 지원을 통해 입시 자신감과 역량 강화로 최종 원하는 대학에 진학의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귀포시만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노루 등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그물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설치비 지원 사업을 7월 16일 목요일까지 약 2주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 2026년 지원 선정자 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추가 모집 중이며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예정 지역에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 예방시설 지원 대상 농경지는 전, 밭 및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 농지대장 등재 또는 농업경영체나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임야의 농작물 경작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영세농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 등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농가에게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26년 145농가 신청자 중 86농가 2억 2,400만 원 지원을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뮤지컬 입문 콘서트 무대 위 나의 이야기를 오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된 시민 참여형 입문 콘서트로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세계적인 뮤지컬의 대표 명곡을 5가지 인생 키워드와 함께 풀어내며 토크와 라이브 공연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입문예술 교육을 선보인다. 무대에는 뮤지컬 배우 장대성, 김송희, 박근식, 류비가 출연해 작품 속 인물과 이야기를 생생한 라이브 무대로 전달하며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삶을 돌아보는 공감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편견, 위키드 헤어스프레이 킹키부츠, 꿈, 시카고 지킬 앤 하이드,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소통, 도전, 맘마미아 광화문 연가, 사랑, 미스 사이공, 레미제라블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뮤지컬 대표 넘버와 인문학적 이야기가 어우러진 토크, 라이브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5,000원으로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뮤지컬 속 감동적인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시민들이 서로 공감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중문동은 주민들의 건축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연구 건축사들의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한 무료 건축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건축 상담실은 중문동에 연고를 둔 건축사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전문 지식을 나누겠다는 뜻을 모아 마련한 서비스로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상담, 신축, 증축, 리모델링, 일반 자문, 농어촌 주택 관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분야 전반에 대해 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실은 오는 7월 21일 운영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문동 주민센터 1층 상담실에서 정기 운영될 예정이다. 중문동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을 우선으로 하되 당일 방문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문동은 무료 건축 상담실 운영을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방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 문화 확산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정순 중문동장은 건축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연구 건축사들의 뜻깊은 재능 기부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료 건축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제4기 서귀포시 리더대학 하반기 시민공개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에는 인지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를 초청해 AI를 나의 강력한 파트너로 만드는 삶의 기술, 부제, AI 시대를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상균 교수는 두 번째 지능, 엔비디아 레볼루션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다양한 강연과 방송을 통해 AI 시대의 변화와 미래 역량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해온 전문가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AI를 삶의 든든한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우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시민 공개 강의는 리더대학 수강생뿐만 아니라 서귀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7월 26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760-3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강의를 통해 AI를 일상과 업무의 파트너로 활용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통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에 열린 리더대학 상반기 시민공개 강의에는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 원작자인 이낙준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